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고 1차 꼭풀 분석을 맡게 된 뉴파인학원 박현철 강사입니다. 어제 그 모의고사도 보고 요 시험도 다시 보느라 여러분 많이 피곤했을 텐데, 어, 그래도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도 모의고사보다 1학기 중간고사가 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장님이 그 찍으신 동영상 먼저 보셨겠지만 예방 주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이후에 다음 주 또 다다음 주 보게 될 2차, 3차 꼭풀에 대해서 어떻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서울고 꼭풀의 특징은 일단 어때요? 1번부터 한번 보세요. 1번부터 4번까지 하중상 중 이렇게 가고 5번부터 다시 9번까지 하중상, 그 다음에 다시 단원 넘어가면서 다시 하중상 이러죠. 그래서 서울고의 특징은 일단 소단원 내지 중단원에서 그 안에서 4부터 3까지 난이도가 올라갔다가 다시 단원이 바뀌면서 다시 하중상 올라가고 다시 하중상 올라가고 이렇게 중간중간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즉 4번 내지 5번에서 또 어려운 문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8, 9번 정도에서 또 어려운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네다섯 문제마다 하나씩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절대로 어려운 문제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답형 보시면 단답형이 1, 2, 3, 4가 있어요. 단답형 1, 2, 3, 4가 있다는 건 과정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계산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과정을 보는 건 이 밑에 있는 서술형 5번, 6번이죠. 근데 보시면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1등급 결정 문항을 보면 객관식 마지막 아까 말했지만 하중상 올라가니까 당연히 상에서 어려운 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단답형에서 의외로 정답률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틀려서 그 1등급, 2등급이 되지 못한 문제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자면 중간중간 어려운 문제들이 숨어 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답형이 4개나 되기 때문에 계산 실수를 좀 줄여야겠다. 이번 시험은 예를 들면 첫 번째 시험보다는 난이도를 좀 높였죠. 그래서 등급컷은 예상 등급컷이 90, 80, 75, 60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어머니들께 보내드릴 자료가 원장님이 찍으셨던 꼭풀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제가 보내는 이 서울고 꼭풀 분석 영상, 그 다음에 이제 각 학생별로 이제 성적표를 보낼 건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박스를 이렇게 쳐놨죠. 한 4개 정도 쳐놨는데 예를 들면 내 점수대에 따라서 봐야 될 내용들이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를 들면 내 점수가 79점 정도 된다고, 79.8 이렇다고 하면 나보다 위는 맞추고 나를 포함하거나 아니면 나 밑에 틀린 문제들,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 정도죠. 예, 여기 즉 서술형, 아까 단답형이라고 했죠. 단답형 3, 4번이 예를 들면 3등급 경계 아니면 2등급 경계, 그러니까 2등급 경계에서 3으로 넘어가는 사이에서는 많이 틀렸죠. 근데 그 위에 친구들은 거의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등급이다, 예상 등급이 3등급이다 그러면 나는 이 문제들을 맞춰야 다음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6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른 친구 다 맞췄는데 여기 상위권 친구들 틀렸죠. 그러니까 내가 상위권인데 이걸 틀렸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계산 실수를 좀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이런 반성의 메시지를 가지면 될 것 같아요. 7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위권이 틀렸죠. 내가 이걸 맞췄으면 더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이 문제를 틀리는 바람에 내가 등급이 미끄러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9번, 10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쭉 따라와 보면 3등급과 4등급 경계죠. 내가 3등급을 원한다 라는 친구들은 내가 9번, 10번을 맞춰야 등급을 하나 올릴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나의 점수대에 맞춰서 이거에 맞는 문제들을 좀 더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술형 5번, 6번을 볼까요? 서술형 5번, 6번의 경우는 보시면 이 주황색이 그 분홍색은 많지만 실제로 깎인 점수가 별로 없죠. 생각보다 깎인 점수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중간을 보면 3에서 4로 넘어가는 순간에 점수가 확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경우에 서술형 5번의 경우에는 내가 4등급, 3등급으로 올라가고 싶은 친구들은 이 문제들을 좀 맞춰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답형 4번의 경우는
내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가고 싶을 때 이걸 좀 맞춰야겠다. 또한 서술형 5번, 6번에서 내가 상위권이지만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내가 왜 감점을 받았을까라는 것도 역시 좀 파악할 수 있으면 좀 더 실제 시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1등급 결정 문항의 경우에 예를 들면 얘가 1등 결정 문항에 여기서 13대 있지만 실제로 객관 16번이에요. 16번. 그래서 상위권 애들은 정답이 높은데 전체 정답률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 얘기는 이 친구들은 많이 맞췄는데 그 외의 친구들은 많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등급인데 1, 2등급이 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문제들을 꼭 맞출 수 있게 연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서술형 4번 같은 경우, 즉 단답형이라고 그랬죠. 얘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1, 2등급 친구들은 많이 맞췄어요. 근데 이 등급 친구들은 많이 틀렸죠. 그 외의 친구들은. 그러니까 내가 역시 상위권으로 진입하고 싶으면 이 문제 역시 좀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2등 결정 문항. 얘 같은 경우도 상위권 친구는 거의 다 맞췄는데 요즘 많이 틀리긴 했는데 아까 1등급보다는 어때요? 전체 정답률이 많이 높죠. 그 얘기는 내가 2, 3등급까지도 많이 맞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등급에서 4등급 아니면 2에서 3 차이가 좀 많이 틀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요거는 1하고 2의 경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2와 3, 4의 경계. 그래서 내가 2등급으로 진입하고 싶으면 이 문제들을 좀 맞춰야겠다. 요 문제 특이하죠. 배점이 특이해요. 배점이 특이한 게 아니라 정답률이 특이하죠. 왜 그럴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1%는 맞췄는데, 즉 1등급 친구들은 많이 맞췄어요. 근데 2등급 친구들이 많이 틀렸어요. 감점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체 정률이 좀 더 높죠. 이 얘기는 뭐냐면 3등급 친구들은 많이 맞췄어요. 4등급 친구들도 많이 맞췄는데 2등급 친구들이 이 문제에서 그 실수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 감점됐는지, 내가 이 문제를 틀렸다면 어디서 감점이 됐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등급 결정 문항의 경우 역시 정답률이 이제는 별로 차이가 없죠. 근데 왜 3등급 결정 문항인데 왜 정답률이 이렇게 낮을까? 이 얘기는 실제로 제가 채점을 해보니까 문제 조건을 잘못 읽어서 감점당한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서울고의 특징이 단답형이지만 답이 맞았을 때 과정을 일부 봐서 조금 감점하는 경우도 있어요. O 아니면 X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거의 답이 X 곱하기 X 플러스 5 그다음에 다시 X 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10인데 X 곱하기 X 플러스 5를 X 제곱 더하기 5X로 인수분해 안 해서 덜 빼낸 경우에 2점씩만 감점을 했는데 실제로 완전히 다 까는 경우보다는 일부라도 답이 맞으면 일부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감점을 당했다.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답은 어느 정도 많이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조건을 좀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 프린트에서 많이 출제하다 보니까 학교 프린트 그대로 외우면 안 되고 조건이 많이 바뀌겠죠. 숫자를 바꾸든지 도형을 많이 바꾸니까 그 경우들 꼭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서술형 3번의 경우도 정답률이 높죠. 둘 다 높은 편이에요. 그죠? 아까 위에 보면 정답률보다는 확실히 높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역시 3등급을 에서 아니면 2등급 이렇게 올라가고 싶은 친구들, 아니면 4등급, 3등급 올라가고 싶은 친구들은 이런 문제, 센의 C단계 또는 B에서 상 이런 스타일 문제들을 꼭 맞출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1, 2등급권은 이미 각 학교 꼭 1등급 결정 문항들 도전할 수 있게끔 밴드를 발송을 했어요. 밴드 주소. 그러니까 이 밴드에 가입을 해서 내가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 문제들을, 고난도 문제들을 각 학교별로 좀 풀만한 문제들을 좀 팀장님이 문제를 좀 게시를 해놓을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재서 고민해서 이제 좀 제출하면 좀 자기 실력이 좀 늘 수 있을 것 같아요. 1, 2등권을 생각하거나 더 높은 단계를 원하는 친구들은 3등권이거나 아니면 3등권에서 좀 더 올라가고 싶은 친구들은 역시 중상 난이도, 즉 쉬운 문제들을 안 틀려야겠죠. 그런 친구들은 역시 각 학교 꼭 풀 2등급 결정 문항 모음집을 밴드에 게시를 할 거예요. 근데 얘도 역시 밴드에 있는 걸 다운받아서 봐도 되고, 아니면
각 반 담임 선생님한테 요청을 해서 이걸 좀 인쇄해 달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풀면서 내가 꼭풀 2회차, 3회차, 4회차일 때는 이런 문제들을 꼭 틀리지 말아야겠다. 역시 4등급 친구들 마찬가지인데 역시 맞출 수 있는 문항을 다 맞춘다라고 생각해서 역시 이번 꼭 본 꼭풀 또는 저번 본 꼭풀 유사 문항으로 역시 다시 안 틀리게 연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험 보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시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학은 자신감이고요. 앞으로도 고2, 고3 역시 대학교 가서도 계속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 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을 필요도 없고 역시 잘 본 친구들도 자만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2회차, 3회차 꼭풀도 계속 진행할 거니까 이번 꼭풀 복습 및 오답을 잘 정리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꼭풀에서는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은 이 정도로 마칠 거고요. 다시 기운 내서 오답 정리 꼭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성적표 받았을 때 내가 좀 마음의 각오라도 좀 이번 주말 동안 좀 다지고 다음 주에 또 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